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판매사원으로 물건 1,000만원어치를 파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가르침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눠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이다. 쓰임이나 지혜는 나누는 게 답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라.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진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든다.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 우주는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깨달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어라.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혜가 보답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보자.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난 참 운이 좋아. 머리에 맞았으면 큰일이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마음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업로드된 영상의 저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그를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 부르고 있는 사이토 히토리의 책 1% 부자의 법칙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스며들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책방 팔아 시작하겠습니다. 내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사업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 내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어라.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 가끔 이런 사람이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이들 말이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이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은 없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칭찬하는 것이다. 모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어라.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한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당신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을 해주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렇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다. 타인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부류의 사람은 결국 어떤 계기로 발목을 잡혀 고꾸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간다.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한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진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아라.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된다. 말은 에너지이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 나는 참 행복해.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된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한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다. 나는 여행을 자주 다닌다. 어떤 숙소에 묵든 어떤 음식을 먹던 항상 행복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급 호텔에 묵거나 호화로운 음식을 맛볼 때에만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 나 또한 프랑스의 풀코스 요리나 연애용 고급 요리를 먹을 때가 있긴 하다. 그래봤자 3년에 한 번 정도이다. 평소에 즐겨 먹는 건 식당에서 나오는 꽁치구이나 정식이나 튀김 요리이고 여행지에서 묵는 곳은 민박이다. 그래도 큰 행복을 느낀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말은 가장 먼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말이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삶이 다시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긍정적인 언어를, 불평이 아닌 감사의 태도를,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오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삶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된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린다. 삶이란 대체로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한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또 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버릇으로 삼아보아라. 거창한 말을 한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모른다. 그럴 땐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해보아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라.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진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이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아라.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든다.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가 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이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아라.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된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중요한 것은 횟수이다. 몇 번이나 말을 해야 할까? 바로 1000번이다.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온다.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좋아.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된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이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가 가장 효과가 크다. 행복이란 결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특별한 성취나 큰 변화를 통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아줄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가까운 게 아닐까요? 저 역시 말의 힘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난 참 행복해 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끼게 되고 못할 것도 없지 라는 말을 자주 하면 점점 더 자신감이 붙는다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스스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늘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이런 원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말만 바꾼다고 해서 현실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보자. 어느 날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사장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일이라며 머리를 싸매겠지만 내 경우엔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더 우수한 직원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능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 반드시 다른 인재가 찾아온다.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간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왜 내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한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된다. 일단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모기처럼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큰 업적을 쌓은 회사의 사장은 대부분 목소리가 크다. 무조건 목청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크다는 의미이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이다.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서툴러.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운과 좋은 사람이 다가오질 않는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서투른 점을 억지로 고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아라. 못할 것도 없지. 꼭 소리내서 말해야 한다.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소리내어 말을 해보아라.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 이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모양이구나.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 난 운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은 좋은 관계를 달아나게 만든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할 리 없으니 말이다. 만약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아라. 아픈 몸인데도 신이 지금껏 잘 살게 해주었어. 난 참 행복해. 암에 걸렸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해. 신은 나를 살게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아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아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든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변화나 손실을 마주하면 불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삶을 잘 풀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태도를 의미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결국 운을 바꾸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이 삶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작은 말 한마디, 하나의 습관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다.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다.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이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한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 든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뀐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진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 말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된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더 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이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보아라.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큰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온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이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진다.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비슷하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난 참 풍족해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실제로 우리의 태도와 기회를 바꿔갑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끌려오고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우리의 파동이 바뀌고 그 파동이 새로운 기회를 불러올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깨달음을 주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용기를 얻고 싶거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